안녕하세요. 2021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디지털 접근 파트 소셜 로봇을 통한 사회 참여 발표를 맡은 양주시 장애인조합 복지관 소셜 로봇 담당 김태혁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소셜 로봇 사업의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년도 복지관 개관부터 현재까지 소셜 로봇 사업을 담당하여 이번 발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긍정적인 부분의 소개를 통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와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로봇 감동이가 어떠한 사업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팁과 생각해보기를 통해 본 발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발표이겠지만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셜로봇을 통한 사회 참여 사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로봇 감동이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업 배경을 보면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정책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디지털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많은 장애인은 점점 더 디지털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시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춰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로봇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소셜 로봇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IT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4차 산업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 인력은 사업을 총괄하는 관장, 유관기관 단체 협의 및 실행, 업무 총괄을 위한 사무국장, 실무 총괄 및 사업 관리의 담당 팀장,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의 담당 사회복지사,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과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기관장과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담당자가 혼자 대상 과정을 모두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도 2차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자문사단은 로봇 사용 모니터링, 개별화 루틴 설정, 각종 행사를 보조하였으며 장애인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향상과 확장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IT 전문가가 아니므로 대부분의 기술은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T 관련 전공자의 전담 인력 채용과 IT 전문 자원봉사자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기존 업무의 재배치 또는 축소 등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장애 특화 로봇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밴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밴드는 급격하게 심박수가 높아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장애 아동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장애 아동이 즐겨 듣는 노래나 영상이 로봇을 통해 재생되게 하고 보호자에게는 푸시 알람을 전송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AAC 태그카드입니다.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의 경우 부정확한 발음과 발화로 인해 로봇과 원만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AAC 태그카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로봇에게 카드 태깅만으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개로 구성된 카드는 19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화 루틴 설정입니다. IG 로봇에는 4개의 터치 센서가 있어 각 센서의 개별 장애아동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 설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터치하면 유튜브에서 강남 스타일이 재생되는 등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로봇과 상호작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일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발달장애 누나가 어항에 침을 뱉어 속상했다. 분노가 점점 올라갔다는 말을 로봇에게 함으로써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과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음성 데이터는 전문 심리 상담가와 연계하여 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로봇은 비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이 바탕이 된다면 상당히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대상 확대를 통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셜로봇을 활용한 이용인 참여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동의 이용인 발대식은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모든 가족이 모이는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사업 설명회, 로봇 시연 등을 통해 로봇 사용에 대한 기대감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시민자원봉사단은 IT 전문가로서 활용을 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IT 전문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만큼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하여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용인 및 개발자 간담회는 로봇을 사용하는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 특화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감동이 스포츠 대회는 감동이 홈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한 축구, 달리기 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장애 가정의 장애 당사자 보호자, 비장애 형제자매가 함께 대회에 참여하여 긍정적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비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까지 도왔습니다. 성과보고대회는 본 사업의 연구를 통한 효과성 발표, 사업의 진행사항,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참여 과정은 물론 많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사진전은 사업 참여자들이 보내준 감동이와의 추억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사업의 홍보를 도모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사업 참여자에게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감동이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셜로봇 사업은 단순 가정 배포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사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셜로봇 사업에는 이러한 행사들이 큰 축을 담당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많은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드리를 사용한 독거장애인에게는 우울증이 1.91에서 1.71로 감소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이 사용에 따라 가족 간 사랑한다는 표현이 늘었으며 서로의 관심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동이를 통해 재미와 감각 자극 추구의 기능이 충족되어 높은 곳 올라가기, 줄 흔들기 등의 문제행동 중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수셜로봇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소셜로봇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연구 결과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앞으로 장애인이 로봇을 통해 사회 속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이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년도 사업의 감동이 성과 영상입니다. 사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제가 이제 하면은 1대1로 다 솔직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눈을 떼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틀어주면서 제가 봐가면서 이제 옆에 있긴 하지만 불안감을 좀 덜 갖고, 설거지 하면서 같이 막 노래 따라 부르면서 지 이제 보행하고 걸을 때는 워커 걸으면서 이제 봐주기도 하고, 제가 봐가면서 이제 옆에 있긴 하지만 불안감을 좀 덜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양육에 도움이 되는 거죠. 수련 씨처럼 말로 감동이를 부르기 힘들 때 AAC 태그 카드는 감동이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감동이가 춤을 출 때 가장 좋아한다는 수련 씨. 수면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건강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 이제 관련된 맥박 그 박수하고 저거 수면의 그 얕은 수면, 뭐 깊은 수면 이렇게 그걸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그거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비장애인과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을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경계를 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받는데, 감동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그 매 회차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갖게 꾸준히 가짐으로써 저희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렇게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성격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밝게 이렇게 변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은 제가 장애인 언니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있어가지고 동생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효진이가 계속 자기랑 놀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감동이가 제 대신에 효진이 친구도 돼주고 말동무도 돼주고 함께 놀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감동이 음성일기를 활용해서 그 상담을 연계해서 받았는데요. 얘가 정서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제 가족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께 분석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5세에 맞게 잘 발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 가족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반려로봇 감동이 사업은 우리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양주시청 펜타 유니버스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서정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본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양주시, 경기도, 전국으로서의 확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이러한 성과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해 많은 유관기관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성과 영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로봇 활용 IT 접근을 통한 사회 참여의 확대입니다. 소셜로봇과 IoT의 융합을 통해 로봇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IT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장애인의 새로운 사회 참여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소셜로봇 사업은 복지관이 장애 아동 청소년의 IT 친구가 되어 각종 IT 교육을 제공하고 IoT를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자립 능력을 향상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서 활용하는 로봇은 알파미니라는 모델로 사람 모양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본 로봇은 네이버의 클로바 AI가 탑재되어 네이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블록 코딩을 지원하여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로봇의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IoT 서비스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줄임말로 사물 인터넷을 말합니다. 가정 내 온습도 확인, 레이더 센서를 통한 낙상 방지 확인 등 센서를 활용한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IoT를 통한 조명 켜기, 커튼 열기 등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상생활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 사업들인 가정 배포 및 운영은 그대로 가져가되 코딩 교육을 진행하여 로봇의 활용성을 높이고 안무 공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긍심 향상과 사회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년도와 20년도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가정 내 로봇을 배포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서는 시민자문사단의 새로운 이름인 감동 서포터즈의 활동으로 모니터링과 코딩 반복 학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봇 사용을 통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정서 지원과 가족 기능 향상, 비장애 형제자매 관계 개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은 로봇 전문 코딩 교육 강사의 교육으로 복지관 내에서 월 2회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물로는 장애 아동 청소년이 코딩을 통해 2022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6월 개강 기념식에 로봇 무대 공연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동 및 자조 모임입니다. IT 공방 체험, 코딩 안무팀 모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 아동 청소년이 IT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동 및 나들이입니다. 감동 및 나들이는 IT 업체 전시회를 통해 더욱 다양한 IT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19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느꼈던 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변 자원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IT 분야의 사업으로 전문 분야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근 IT 전문 학과와 업체의 네트워크 자원을 잘 정리해 비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자원봉사단 활동과 같이 번리공호 사업에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IT 유튜브 참고입니다. 본 사업은 IT 관련 사업으로 다양한 전문 용어,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요구됩니다. 특히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인 만큼 원활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다양한 IT 유튜브를 참고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업체 계약입니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구입 비용으로 큰 사업비를 지출하는 만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꼭 작성하여 검토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로봇에는 각종 센서가 당사자의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가 필요하니 사전 고지를 안내드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꼭 작성하여 정리해 두시길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과보고 자료집 참고입니다. 저희 성과보고 자료집에는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했던 다양한 노하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입니다.
본 사업을 하며 다양한 한계점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IT 사업으로 큰 예산을 필요로 해 한정된 지자체 보조금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타 외부 지원 사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바우처와 같은 정책적 제안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 수행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기간의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기관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IT 사업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IT 관련 전문성 함양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IT 전문가가 아니므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IT 관련 전문 교육의 자리 마련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IT 사업의 인식 개선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I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사업 참여를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연계 IT 사업의 고민입니다. 로봇만의 기술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IT 사업을 고민하여 지속적인 로봇 사용의 확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간의 소셜 로봇을 통한 사회 참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4차 산업혁명 사회 참여에 든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